반갑습니다. 엘리엇입니다. 오늘 리포트 하나를 갖고 나왔는데요. 조금 충격적이에요. 여러분들 국토연구원이라고 아시죠? 자주 뉴스에 등장하는데 거기서 3월 말자로 그 리포트가 나왔는데 이제 오늘 뉴스에 보도가 됐어요. 그래서 제가 그 뉴스를 리포트를 좀 분석해보고 내 예상이 맞다. 진짜 지금 아파트 사면은 큰일 나겠구나. 있는 사람들도 아파트를 다 팔아라 라는 주장을 하게 되는 근거가 또 하나 생겼습니다. 자, 그리고 자꾸 이제 여기 오시는 분들마다 댓글에 왜 얼굴 공개 안 하느냐, 얼굴 좀 보고 싶다. 그래서 제가 얼굴 공개합니다. 제 얼굴 공개합니다. 이겁니다. 이거 여기 보이시나요? 이렇게 이게 뭐냐면 제가 결혼 기념일 때, 그러니까 결혼식 하고 나서 이제 집들이를 할 때 우리 와이프 친구가 이제 도자기를 빚는 친구가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친구가 집들이 때 선물을 왔는데 이제 컵을 요런 일반적인 컵입니다. 직접 만든 거래요. 근데 여기에 제 결혼식 사진을 보고서 그린 거예요. 이거 멋진 땡땡, 이름을 밝힐 수가 없잖아요. 그럼 제가 우리 와이프 얼굴 그려진 거 봐야겠네. 여기서 보이시나? 이렇게 어디 있지? 이거 딴 컵이네. 여기 있네. 아유, 죄송합니다. 좀 정신없죠? 자, 이렇게 있어야겠네. 이렇게. 자, 여기 멋진 땡땡, 예쁜 땡땡. 자, 이제 제 얼굴 보셨죠? 네, 아이고, 깜짝이야. 좀 썰렁하네요. 네, 제 장성은 그냥 정보성도 있지만 좀 여러분들 스트레스 받을 때 여기 엘리엇 TV 와서 보고 한번 웃고 그냥. 근데 더 스트레스 받아요? 누가 또 막 지금 댓글 쓰네. 스트레스 받고 간다고. 죄송합니다. 그래도 할 수 없어요. 썰렁해요. 네, 뉴스 기사를 볼게요. 자, 오늘 제목입니다. 충격적인 국토연 리포트. 얼마 전에 그 좋은 년 있었는데 죽음연 주택금융연구원의 그 죽음연, 이제 국토연구원인데 국토연. 얘는 나쁜 년이네. 폭락한다 그러니까 보세요. 리포트 제목 이제 내용을 보면요. 향후 10년간 서울 집값 마이너스 10.3% 하락한다. 근데 이거는 일반 주택이에요. 아파트가 아니고. 아파트는 하락할 때 더 많이 빠진다고요. 변동성이 더 크니까. 그러니까 15% 20% 빠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제가 2029년까지 서울 아파트 20% 아니 52% 빠진다고 주장하는 게 허황된 얘기가 아니에요. 그리고 여러분들 아파트 한 번 사면 평균 7.8년이래요. 보유했다가 파는 게. 저는 5년 만에 팔았지만 10년 넘게 파는 사람도 많잖아요. 근데 평균이 7.8년이래. 그런데 여기서 향후 10년 동안 10.3% 하락한대요. 그러면 아파트는 한 15% 빠진다고, 20% 빠진다고 예를 들어 봅시다. 그럼 여러분들 지금 10억 주고 사면요, 여러분들 10년 있다가 팔 때 8억이 된다는 얘기예요. 평균적으로. 근데 우리가 보통 지금 부동산 등락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변동성이 큰 아파트라고요. 상품성이 큰 아파트. 상품성이 큰 아파트는 올라갈 때도 많이 오르지만 떨어질 때도 많이 빠진다고요. 그러면 여러분들 10억 주고 산 아파트가 나중에 10년 후에 막 7억, 6억, 7억 된다는 얘기예요. 이 국토연 얘기로는. 이게 근데 되게 정교하게 분석을 했더라고. 저처럼 대충 기술적 분석으로 엘리어트 파동으로 줄 쭉쭉 커가지고 여기 50% 빠지고 여기는 얼마 빠지고, 이게 아니고 엄청난 싱크탱크예요. 국토연구원은 정부 정책을 뒷받침하는 데란 말이에요. 자, 그것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먼저 기사를 먼저 볼게요. 기사인데 보니까 어디 기사냐? 기사 제목이 동아일보네요. 동아일보. 동아일보면은 그래도 이런 찌라시 신문이 아니에요. 자, 불 켜진 금리 인상 신호, 부동산 시장 투자 전략 바꿔라. 투자 전략 바꾸래요. 불 켜진 금리 인상. 이제 금리, 여기서 제목은 금리지만 금리 말고 이제 공급 얘기도 나왔어요. 쭉 내용 어차피 리포트에서 볼 거니까 쭉 정리한 걸 볼게요. 금리 1% 오르면 집값 3% 하락이 돼요. 이거 집값만이에요. 집값. 아파트가 아니고. 그 집값은 훨씬 더 빠져요. 과거의 사례를 제가 며칠 전에 분석해 드렸죠? 어쨌든 그 다음에 또 제목만 볼게요. 그 다음에 금리 올해 10월부터 인상하는 거. 제가 10월 인상설 퍼뜨렸잖아요. 주범이야, 주범. 다른 데는 전부 내년이 대부분이고 아주 빠른 데가 11월이었어. 근데 제가 10월 인상 확실한 증거 갖고 글 올렸더니 그 다음날 막 리포트가 나왔던 거 아시죠? 제가 토요일에 올렸더니 일요일날 본물처럼 10월 인상설 막 나왔잖아요. 이거 제가 최초로 유포한 사람이 저예요. 제가 범인이에요. 저는 나쁜 년인가? 네, 죽음 년. 네, 보세요.
주택 공급 늘면 서울 집값 연 1%포인트 하락, 10년이면 10% 하락. 근데 이거는 집값이에요, 집값. 주택, 뭐, 연립, 아파트 다 포함이란 말이에요. 그럼 아파트만 따지면요, 연 1%가 아니에요. 1.5%, 2%란 말이에요. 그럼 10년이면 15%, 20%예요. 근데 상품성 있는 아파트는 3, 40% 이상 빠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주금년이 왜 그런 얘기를 했는지 한번 지금부터 봅시다. 또 제목. 2023년까지 다주택자 구조조정이야. 그러니까 집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을 빨리 조만간에 팔아라 이 얘기예요. 지금 전략이 동아일보 얘기예요. 자, 다시 기사를 보겠습니다. 자, 주금년 데이터를 검면서 볼게요. 국토 이슈 리포트입니다. 3월 25일, 3월 말자니까 4월, 5월 지나고 오늘 그 기사가 나온 거예요. 근데 이제 제목만 좀 중요한 내용만 볼게요. 서울 아파트는 이제 뭐 주택 얘기도 나왔는데 주택 빼고 제가 아파트만 골랐어요. 아파트는 연평균 7.8만 호, 비아파트는 3.5만 호가 각각 공급된다. 11만 호 중에 서울에서. 그러니까 2대1로 아파트가 더 많이 공급이 돼요. 그러면 많이 공급되는 걸수록 상품성 있는 걸수록 하락률이 더 크다는 얘기죠. 하고 이제 결론도 볼게요. 서울 연평균 7.3만 호, 그동안 10년 동안 17.3만 호가 공급됐는데 앞으로 10년 동안은 11.3만 호가 공급돼 갖고 4만 호 이상 증가한대요. 그러니까 기존 10년보다 앞으로 10년이 훨씬 더 공급이 많다는 얘기예요. 공급이 많으면 당연히 수요와 공급의 원리에 따라서 하락하겠죠. 물론 올해 내년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런 그 공급은 주택 안정에 크게 기여한대요. 보니까 주택 안정에 기여한다가 아니라요, 크게 기여한다는, 크게 여기에 이 강조를 한다는 얘기는 아파트가 폭락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걸 부드럽게 표현한 거예요. 그 다음 페이지를 볼게요. 뭐 빨간 것만 표시한 것만 볼게요. 그리고 우리 아파트, 서울 아파트 이게 주택가가 보면은 장기 추세를 보니까 아파트는 5.2% 추세보다 높대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회귀 분석을 한 거는 뭐냐면 장기 추세를 왜 만드는 겁니까? 추세를 따라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할 거 아니에요. 근데 현 시점이 작년 말 기준 2020년 4분기 작년 말 기준으로 5.2%가 높대요.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돌아가도 5% 빠져야 되고 보통 회귀하게 되면 밑으로도 내려가잖아요. 그럼 10%까지 빠진다는 얘기예요. 평균적으로 주택이. 그리고 현재 2020년 4분기 현재 역사적으로 높대요. 그럼 역사적으로 높으면 정상으로 회귀하려는 본능이 있단 말이에요. 데이터라는 거는. 그러니까 지금 사서 몇 달, 1년 올랐다고 좋아할 게 아니라고요. 왜? 평균적으로 7.8년 있다 팔 건데, 평균적으로 한 8년 있다 팔 건데 8년 있다가 보면은 10% 이상 빠졌다는 얘기란 말이에요. 국토원 얘기로는. 그리고 순환 국면을 보니까 서울 아파트가 작년 그 4분기 기준으로 엄청 올라 있다. 역사적 고점 기준이에요. 그 다음에 명목 GDP를 기준으로 해도 엄청 높다. 근데 잘 보세요. 그 가장 높을 때가 여기에요, 여기. 근데 지금 쭉 내려가 보면요, 2007년 1분기죠. 우리는 보통 홍남기도 그렇고, 홍남기 웃기냐? 그거 얘기했을 때 2008년 9월이 고점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는 2007년 1분기가 고점이야. 왜? 제 데이터가 2006년 11월이 고점이고 2007년 월수로는 2007년부터 빠지잖아요. 12월 말이 고점이고. 그러니까 제 데이터가 더 정확하다는 얘기예요. 감정원 데이터보다. 고점이 국토연구에서도 나오잖아요. 그 다음 소비자 물가지수 대비 CPI 대비 서울이 또 작년 말이 고점인데 좀만 더 가면 여기가 되겠죠? 그럼 홍남기 웃기냐? 그게 여기란 말이에요 또. 근데 그게 2008년 9월 달이면 여기란 말이에요. 여기 2008년 9월이면 여기인데 제 데이터는 여기였죠. 왜냐면 감정원이나 KB는요 여기서 쌍봉치죠. 기억나세요? 쌍봉치는 거? 저는 2007년 초가 고점이란 말이에요. 제 데이터가 그러니까 제 데이터와 국토연구원 데이터가 일치하죠. 여기서 저는 기분이 좋은 거예요. 제 데이터가 맞구나. 그 다음 버블 위험을 보니까 1.5% 넘으면은 1.5가 넘으면은 버블인데 지금 작년 3분기까지 버블 수준인데 지금은 훨씬 더 올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버블이 더 크지. 그리고 그다음에 주택 공급을 봤을 때 주택 공급은 오늘의 주제가 주택 공급이에요. 서울은 연평균 앞으로 11.3만 호가 공급될 예정인데 아파트만 평균 7.8만 호가 공급이 되고 아파트 아닌 단독주택이나 연립주택은 3.5만이다. 즉 2대1로 아파트가 더 많이 공급이 된다. 이제 그 얘기고, 그래서 이제 중장기 전망을 보니까 서울을 보니까 가장 많이 공급되는 때가 2028년이 피크를 친대요. 근데 지금 여기야. 지금이 역사적으로 낮은 공급량이에요. 왜? 그 전에 인허가나 이런
택지 공급이 적었기 때문에 이제 공급을 시작하니까는 이제 올해부터 청약을 받잖아요. 7월 달부터. 그것도 그 준 공급이랑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올해 내년에 공급이 준다고 해서 안심할 게 아니라니까요. 앞으로 10년 동안 이렇게 된다고. 그랬을 때 2006년부터 그러니까 최초의 실거래가 데이터가 나온 2006년 1월부터 작년 말까지 부동산원의 월간 자료를 바탕으로 여러 가지 변수는 뭐냐면요. 여기에 그 지표가 엄청 많이 들어갔어요. 뭐 GDP, 물가 상승률, 그 다음에 공급, 뭐 별거 다 들어갔어. 국정교과에서는 웬만한 변수를 다 적용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랬을 때 1만 호가 증가될 경우 아파트가 서울 주택 가격이 0.19% 하락한대요. 그리고 서울 이외에는 0.078% 하락한대요. 근데 경기 인천에 공급이 돼도 서울 수요에 분산 효과가 있기 때문에 경기 인천 지역의 주택 공급은 서울의 주택 가격을 하락시키는 효과가 발생한대요. 맞죠? 인천 경기에 주택 공급이 없으면 서울이 그렇게 위협적이지 않은데 인천 경기도 공급이 많단 말이에요. 서울도 많지만 그 분산 효과로 서울에서 빠져나가는 그 수요가 생기기 때문에 마이너스 요인 수요 때문에 서울 아파트가 빠진다 그 얘기예요. 그다음에 이제 데이터를 또 보겠습니다. 최근 10년간 아까 얘기 나왔던 게 또 나오네요. 서울은 최근 10년간 연평균 7.3만 호가 공급이 됐는데 향후 10년간은 연평균 11.3만 호가 공급이 돼서 4만 호면요 여러분들 7.3만 호에서 4만 호면요 50% 증가해요. 과거 10년보다 50%가 더 증가한다고요 향후. 그래서 10년 누계로 매년 1% 정도씩 하락해서 10년 누계로 10.3% 하락시키는 효과가 있대요. 이거는 주택만이에요. 아파트가 아니고. 아파트는요 제가 과거에 연구했을 때 1.5배로 더 빠져요. 그러니까 평균적인 아파트가 15% 빠진다고요. 10억 주고 산 아파트가 10년 후에는 8억 5천이 돼 있다고. 평균적인 아파트가. 그런데 우리가 관심 있는 거는 변동성이 큰, 상품성이 큰 아파트잖아요. 센 놈들은 올라갈 때도 세게 올라갔지만 내릴 때도 세게 내려가죠. 그러면은 평균적으로 15% 빠진다는 얘기는 센 놈들은 30% 빠진다는 얘기예요. 평균적으로. 그러면 10억 주고 산 아파트가 7억이 돼 있다고. 팔 때 평균적으로 일반인들이 보유기간 8년 정도를 잡고서 팔려고 봤을 때 33억 정도가 빠져 있다는 얘기예요. 10억짜리가 20억이면은 6억이 빠져 있다는 얘기고요. 그러니까 지금 사가지고 6개월 오르고 1년 오르고 아무 소용 없다니까요. 6개월 오르고 1년 있으면 여러분들 팝니까? 못 팔아요. 2년 전에는 못 팔아요. 아, 죄송합니다. 목이 좀 잠겼네요. 여기가 좀 건조해. 그러니까 지금 막 주택 사라고 하는 부추기는 유튜버들, 투기꾼들, 다주택자들 자기들 거 팔아먹으려고 조금 괜찮다. 9년 올랐어도 앞으로 10년, 20년 오를 거니까 사라. 이런데 국토연구원은 앞으로 10년 동안 아파트 기준 15%, 20% 빠진다는 얘기잖아요. 평균적으로. 일반 주택이랑 합치면은 10% 빠지지만. 그러니까 지금 주택 사라고 하는 사람들은 정말 5년 후, 3년 후에 있다가, 그러니까 1년 동안은 좋은 소리 들을 수 있어. 6개월 동안은. 근데 못 판단 말이에요. 나중에 5년 있다가 7년 있다가 평균적으로 8년 있다 파는데 평균적으로 팔았을 때 20%, 15% 빠져 있으면 10억 주고 산 아파트가 8억 돼 있으면 연끌해 가지고 자기 돈 20%밖에 없는데 자기 돈 다 날린다니까요. 빵원이에요, 빵원. 남는 게. 그거 어떻게 책임지려고. 왜? 그때는 책임 안 지지. 8년 후에도 지금 유튜버가 유튜브 하고 있을까? 저도 8년 후에는 유튜브 안 해요. 저는 내년에 안드로메다로 간다고요. 지금 그 안드로메다 어저께 연락 왔는데 셔틀 비행 접시 지금 출발했대요. 근데 오는데 저 올 때 한 9개월 걸렸거든요. 초음속 광속으로 왔는데. 그러니까 내년 이맘때쯤에 이제 서울에 온다고. 도착하면 저는 이제 그거 타고 떠나요. 제가 설마 안드로메다에서 뭐 유튜브 하고 있을까요? 마찬가지로 지금 아파트 사라고 막 부추기는 그 세력들 8년 후, 7년 후에는 이 세상에, 이 바닥에 없다니까. 다 먹고 튀었어. 그러니까 그 사람들 책임도 못 물어요. 그리고 금리가 1% 상승하면 0.7% 하락한대요. 수도권이. 근데 아까 봤듯이 그 서울 주택은 1% 오르면 3% 하락한다고 그랬죠? 그러면 일반 주택이 3%면요. 아파트는 6%, 5% 빠진다는 얘기예요. 금리 1% 오르면. 근데 앞으로 5년, 6년, 3년 후를 봤을 때 과연 1%만 오를까? 저는 그보다 훨씬 더 오를 거라고 보는데 물가 상승률을 보세요. 그래서 GDP 대비 소비자 물가 지수랑 상관했을 때 서울 아파트는 5에서 15, 16% 정도 높대요. 그러니까 회귀 모델을 하게 되면요. GDP랑 소비자 물가 지수를 봤을 때 장기 추세로 회귀를 한다 그러면 앞으로
그 평균적인 아파트는 16% 빠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국토연 얘기로는. 그러면 상품성 있는 아파트는 30% 빠진다는 얘기예요. 제가 그동안 주장했던 게 아무 근거 없이 얘기한 게 아니겠죠? 물론 엘리어트 파동 뭐 추세 무슨 그다음에 뭐 기술적 분석 통계 지표 이런 걸로 했지만 오늘 국토연구에서 저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강력한 리포트가 나왔어요. 서울은 평균 10년 동안 7.3만 호에서 7.3만 호 증가하던 게 11.3만 호가 증가돼 갖고 매년 52% 증가한대요. 어떡하려고 그래? 10년 동안 10% 하락한대요. 일반 주택이. 그럼 아까 아파트는 16% 하락한다는 얘기 봤죠? 1.6배 하락한다고. 일반 평균에 비해서 아파트는. 일반 주택은 덜 빠지고. 참고문은 뭐 이렇게 나왔는데. 자, 그러면 제 마지막으로 제 데이터를 좀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거는 60년부터 서울 아파트의 증가율인데 작년 말 기준으로 전국 아파트는 1174만 채였어요. 서울은 176만 채였어요. 그런데 매년 4만 원 몇 채씩 증가한대요. 그리고 주택은 11만 채 증가한대요. 그거를 제가 입주 물량으로 봤어요. 입주 물량 60년부터 보니까 올해 내년에 뭐 입주 물량 줄는 거는 맞아요. 근데 이건 제가 작년 말에 시뮬레이션 한 거거든요. 앞으로 입주 예정 물량을 넣은 거예요. 근데 이게 2028년에 피크치인데요. 엄청 늘어서. 그래갖고 폭락한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지금 물가 상승률이 최근 5월 달에 전년 동업이 2.6% 올랐죠. 과거에 우리 2008년도 9년도 때는요 5%가 넘었었어요. 4%, 5%, 6%까지 갔었어요. 지금 2.6%니까 되게 낮은 거야. 지금도 그러니까 지금도 한참 더 오를 수가 있다고요. 특히 법인 매도 물량이 엄청나는 게 보이죠? 작년 7.10 대책 이후로 법인이 엄청 패대기 치고 있어요. 지금 그걸 다 야금야금 올리면서 패대기 그러니까 이 거대한 세력들은 빠뜨리면서 팔질 않아요. 올리면서 팔아요. 그 대신 팔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면서 올리는 거랑 팔면서 올리는 거랑 기울기가 다르겠죠. 이 기울기가 약하죠. 최근 몇 달 동안 이게 팔면서 올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금 작전 세력들 다주택자들은요 엄청 팔아치우고 있어요. 여기 데이터가 나오잖아요. 제 데이터가 아니고 서울시 부동산 정보 광장에서 제가 다운받은 거예요. 지금 작년 7월 달부터 지금 4월까지 엄청 패대기 치고 있다니까. 지금 이 기울기 보세요. 이 기울기 최근 들어서는 더 팔어. 그래서 홍남기 웃기냐 그 얘기 나왔던 2008년 9월 그 부동산원의 실거래가 실질지수 CPI로 나눈 거 2008년 9월에 고점에 거의 다다랐다는 게 제 이야기입니다. 또 한 가지는 생산 가능 인구가 15세 이상의 생산 가능 인구는 2018년에 고점을 쳤지만 25세 이상의 생산 가능 인구 즉 아파트 구입 가능한 생산 가능 인구는 25세 이상이라고 봐요. 그 데이터만 보면요 올해가 피크라고 내년부터 슬슬 빠지다가 급하게 빠져요. 이렇게 폭락하는 이 생산 가능 인구 줄는 걸 어떡하려고. 노인 인구는 여기서 계속 늘어요. 사망자 수는 계속 늘어. 총 인구도 줄고 이렇게 서울만 봤을 때. 자, 그래서 오늘 국토연구에서 나온 충격적인 자료 향후 10년간 이것저것 시뮬레이션 금리 공급 물량 다 했더니 추세 분석까지 다 했더니 앞으로 서울 집값이 10.3% 하락한다. 이거는 주택 가격까지 포함된 건데 보통 주택보다 1.6배 더 변동성이 있어요. 아파트가 얘가 연구하는 거로는 이 좋은 년이 연구한 거로는 나쁜 년도 아니고 좋은 년이에요. 물론 다주택자 입장에서는 국토연 나쁜 년 이러겠지. 빠진다니까. 빠진다면 맨날 나쁜 놈이야. 엘리엇도 나쁜 놈이고 라하도 나쁜 놈, 김종갑도 갑질이고 쇼킹 부동산은 뭐 하락도 아니고 상승도 아니고 이제는 올해 폭등한다고 그러네. 쇼킹 부동산은. 그리고 내년에 폭락한대. 맨날이 바뀌어. 어쨌든 결국은 아파트는 더 폭락한다는 얘기예요. 앞으로 10년 동안. 그러면 8년 동안 올랐다가 2년 동안 빠질까?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년에도 빠지고 내후년에도 빠지고 계속 빠진다는 얘기예요. 얘 주장은. 물론 올해 상승할 수도 있지. 그건 저랑 다를 수도 있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항상 이런 연구기관에서 그냥 내놓는 자료가 아니고 엄청 연구를 많이 한 연구 리포트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참조하시고 오늘 중요한 리포트가 나와서 제가 그동안 연구했던 주장과 비슷한 내용이어서 여러분들께 리포트를 보고해드렸습니다. 마치도록 할게요. 여전히 엘리엇과 함께 댓글과 좋아요, 다른 분들 댓글에도 좀 엄지척 좋아요 좀 눌러주세요. 저는 항상 계속 눌러드리거든요. 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